자, 그래서 법인세 여러분들 기업회계에서 법인세 중간연회배과 그 다음에 법인세 우리가 정리해서 법인세 납부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날짜는 여기는 법인세 중간연회배는 1월 1일 법인으로 봤을 때 8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결산시는 여러분들 결산은 12월 31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납부는 내년도 내년 익년 3월 31일 날 납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소득세 배울 때 소득세는요 어떻게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는 언제까지 근로소득은 2월 말일까지 정산하는 거고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종소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기업의 세금, 세금과 공과 굉장히 중요하죠. 세금과 공과, 재산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사업소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그 다음에 상공회사회비, 법정단체회비, 조합비 이런 것들,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이런 많이 했었을 거예요. 요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이영상 같은 거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까지, 농어촌 특별세까지, 교육세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그 대신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 차량이나 토지 같은 등을 구입할 때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별도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로소득세는요, 종업원의 급여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이유에 있었나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얘기하자면 4대 보험 얘기하셨죠? 4대 보험. 4대 보험은 우리가 산재보험, 두 번째 여기가 뭡니까? 국민연금, 세 번째 고용보험, 네 번째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안에는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칸 뛸게요. 그 다음에 소득세, 여기서 원하는 여섯 번째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요 4대 보험은요, 4대 보험은 나오지만 요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요, 요거는 개인이 100% 부담하는 거죠. 개인이 100% 부담하는 겁니다. 개인이 100% 부담하는 것은 요것은 우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렇게 개인이 100% 부담하는 거예요. 만약 소득세가 3만원이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3,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4대 보험은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해 준다고 했죠. 회사가 100% 부담해 주는데 이것은 다 국리후생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나머지 요거 있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거 있죠? 요거는요, 반반씩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반반씩 어떻게? 회사가 50%, 개인이 50%. 이렇게 부담합니다. 반반씩 부담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고, 여기서는 근로소득세니까 이 소득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다. 그래서 항상 납부는 이렇게 납부해 주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앞으로 또 배울 것이 매출에 대한 거죠. 그렇죠. 요 부가가치세 매출이 발생했을 때, 매출은 발생했을 때, 매출 시 거래 징수한 세액은요, 뭐라고 한다? 부가세 예수금으로 부채로 처리하고요. 매입 시에 부담하는 공제는 환급 가능할 때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원래 발생은 매출세액은 대변에 있다가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는 거고, 매입은 차변에 발생했다가 정리할 때는 대변에 가서 붕괴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매입 매출연편 얘기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자본금, 여러분들 아마 오늘 배우는 게 사채, 자본금이 제일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자본금 할게요. 먼저 우리가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은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5가지.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자본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누계, 그 다음에 5번째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시고요. 자, 먼저 주식 자본금은요, 투자금액도 투자금액, 최초 투자금액도 자본금이지만 주식을 발행할 때도 자본금으로 분개합니다. 주식을 하는 경우도 발행 시에도 항상 우리가 분개가 됩니다. 자본금으로 분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잉여금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자본잉여금은요, 주식을 거래해서, 원래 주주와의 거래도 있습니다. 주식을 거래해서 남은 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요, 물건을 팔아서, 말하자면 일반적인 상거래도 있지만 물건을 팔아서 남은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주식을 거래해서 남은 돈 자본잉여금, 물건을 팔아서 남은 돈 이익잉여금이죠. 한 예를 들을게요. 만약에 제가 컴퓨터 만드는 회사야. 컴퓨터 만드는데 삼복 컴퓨터라고 봅시다. 그럼 삼복 컴퓨터를 팔아서 남은 돈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익잉여금이지만 삼복 컴퓨터 주식을 팔아서 남은 돈은 자본잉여금이다. 근데 주식을 거래해서 손해보는 거 있죠? 그건 자본조정이다. 요거는 그래서 자본잉여금의 반대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은 요것도 맨 나중에 하겠지만, 요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입니다. 요 손실과 이익을 요 매도 가능 증권, 요거는요 절대 수익과 비용이 아닙니다. 요것은요 여러분들 수익과 비용이 아닙니다. 이따가 한번 정리하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진짜 수업이 제일 어려운 오늘 배우는 게 사채 자본금이 제일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토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하시는데, 요 자본금 있죠? 기낙 나온 거. 요 기낙 나온 것이 요것이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주 자본금이에요. 요것이. 그래서 우선 자본금은 우리는 여기 안 하고 보통주 자본금. 우리는 시험 문제는 보통주 자본금으로 해서 우리가 해주시는 겁니다. 요 보통주 자본금은 주주와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고, 우선 자본금은 이런 거 있죠. 내외다 주식을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그냥 사주는 거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자본금, 그것이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자는 출자한 금액이고, 인출은 뭐예요? 개인 사장님이 가져간 거야. 하지만 대표이사가 가져간 물건은 가지급금이지만 개인 사장님이 가져간 돈이나 물건은 인출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액면가 1억 원짜리 주식을 액면을 발행했대요. 아유, 액면을 발행했어. 이유 없죠.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 또 한번 쓸게요. 앞부분에서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는 거죠. 액면 금액, 대변에
대변에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는 거고, 만약에 주식을 발행한다.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으로, 요거는 액면 금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항상 액면 금액을 발행하는 건 딱 요 두 개밖에 없어.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 시험을 하면서 학생님들한테 꼭 하는 건 뭐냐, 제가 하던 거를 꼭 반복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이 아 그랬었구나, 또 상기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주게끔 제가 자꾸 되풀이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인데 요 두 가지만 액면가야. 나머지는 절대 액면가로 분기하는 게 전혀 없어요. 무조건 사채와 주식만 액면가, 나머지 자기 주식이다, 무슨 뭐 매도가는 증권이다, 단기 매매 증권이다, 만기 보유 증권이다, 지분법이다, 이건 다 취득금액 없으면 장부금액으로 분기가 이루어지지만 요 사채를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할 때만큼은 우리가 꼭 요것은 액면으로 발행한다.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따진다 그죠? 아 이게 자사주식이 자사증권인지 타사증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문제를 읽어보면 회사 이름이 나오면 타사증권이고요. 문제를 읽어봤는데 회사 이름이 안 나왔어. 당점만 나왔어. 그 회사 이름이 안 나오면 자사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사증권은 사채와 자본금만 우리가 액면가고, 자기 주식이 있어요. 뭡니까? 자사증권에 자기 주식은 취득금액이 원가입니다. 그거는 액면가가 아닙니다.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인데, 요 액면가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발행한 거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아니면 당좌예금은 당좌예금,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본이익금이에요. 자본이익금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업이익, 여기 잠깐 쓸게요. 영업수익이 있죠. 영업수익부터 한다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은요, 영업 수익을 제한 모든 수익을 여기 뭡니까? 영업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은 이렇게 이자 수익, 무슨 이익, 무슨 차익, 임대료, 수수료 수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업의 수익으로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죠. 요거는 달리, 요거는 또 뭡니까?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 아, 이거 자꾸 또 이거. 아, 또 없어지네.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이 영업 매출액이 다시 쓸게요. 이게 영업 수익입니다. 수익에서 마이너스 매출원가, 이게 영업 비용입니다. 그걸 빼준 금액이 여기 단기래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이익으로 볼게요. 손실도 나올 수 있지만 요거 나온 거에다가 마이너스 판매 관리비를 빼주면 요것이 영업이익이죠. 요 영업이익까지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상거래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그래서 여기 이 비용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반적인 상거래입니다.
그래서 요 비용도 여기 판관비도 비료, 요, 과, 임차료, 수수료, 비용. 이렇게 여기까지가 요 영업 일반적인 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영업 이외의 원천에 발생하는 잉여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영업 이외액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시 액면 초과 금액은 자본의 감소의 경우 감소액을 반환하는 초과 금액으로서 회사 합병의 경우 소멸되는 회사의 순자산액, 재평가 적립액, 그 다음에 뭐 자본 지출을 위해서 충당한 국가보조금, 정부보조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다음에 공사부담금, 자기집 처분이익, 그리고 자본잉여금이라고 나왔죠. 여기서는 자본잉여금은 이렇게 무슨 감자가 맛있냐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제주감자, 제주감자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솔직한 얘기로 안 나와요. 가끔 가다가 요 기타 자본금이 기타 자본잉여금이 나옵니다. 여기는 자본잉여금은 제주감자, 앞으로 강원도 감자가 맛있는 게 아니고 제주감자가 맛있다. 요거 제주감자의 반대말이 자본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보시고 주식 발행할 때 차액은 아까 쓴 것처럼 다시 한번 주식 발행 시 다시 쓸게요. 차액은 차변이 모자르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여기에 모든 재비용 여기도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이 모자르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것은 모든 재비용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발행시 차액이 요거 이제 다 말하자면 유상증자예요. 무상증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발행할 때 이렇게 나온 것이고, 차액이 또 생기죠. 여러분들 요건 증자할 때 발행시, 주식 증자 발행시예요. 하지만 주식 감자 발행시에는 주식 감자 자본의 감소죠. 감소 발행시에는 차액은 차변의 감자 차손, 그 다음에 대변의 감자 차익, 이렇게 들어가신 거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모든 재비용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재비용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주식 발행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우리가 이제 해주는 뒤에 번호 다 나올 거예요. 계속 요걸 갖고 여러분들 움직여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여기다 같이 우리 배웠던 거 여기 하나만 더 적어볼까? 그러면 사채 발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채 발행 시 차액은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모든 재비용 여기 플러스입니다.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겠죠. 요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사채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야. 똑같은 원리의 원리는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보기 좋게 해드리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왜 이래? 사채, 주식 이렇게 발행할 때 좀 차이점은 놔두고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건 부채였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주식 할인 발행 차익은 감자산 여기 줄은요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자본 조정 항목이고요. 여기는 자본 잉여금 항목이에요. 하지만 이 사채는요, 제가 얘기했죠. 사채도 비유동 부채, 사채도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비유동 부채,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비유동 부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채를 발행할 때는 상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하지만 주식을 발행할 때는 요것은 꼭 우리가 상계 쪽에 보니까 요거는 상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말씀을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해줄 테니까 보시고 바랍니다. 요것도 원래 이렇게 차변대변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풀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보시면 나온 그대로 액면가 요거 100만원짜리 주식을 얼마에 150만원에 발행하고 전액 보통 예금에 납입했다고 나왔네요. 예입했대요. 자, 분계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 액면짜리 100만원짜리를 150에 발행한 거죠? 그러면 차변에 돈 들어온 건 얼마예요?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왔죠? 150만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한 건 자본금으로 분개한 거죠? 이것이 액면가, 항상 액면가 나간다 그랬어요. 얼마? 100만원짜리를 150만원에 발행했어요. 얼마큼 이득 받습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겠죠? 주식 발행 $50만원 이렇게 되겠죠. 굳이 여러분들 여기다 쓴다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드릴게. 여기 지금 우리는 주식만 얘기하니까 요걸 갖고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요거만. 그 대변이 모자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변이 모자르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액면가 500만원의 주식을 얼마에? 550만원에 발행했대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550만원 들어왔습니다. 주식은 얼마짜리로? 500만원짜리 나가면서 550, 주식 발행이 50만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1번 문제와 2번 다른 게 뭐냐? 주식에 관련된 비용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옛날에는 제가 배웠을 때는 여기에다가 주식 발행비 20만원 이렇게 분개했었어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20만원 이렇게 분개했었습니다. 그 현금은 맞지만
발행 비용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지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요거를 빼주니까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주식 발행은 50만원 이득 받지만 비용은 20만원 들었어. 그런 차변대 맞춰주려니까 요게 얼마가 된 거야? 요게 30만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식 발행 비용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요렇게 된 거예요. 항상 발행 비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기가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고, 세 번째 거 맥스 차입금한 잔계 차입금 얼마? 요거는 출자 전환하기 위해서 보통주 18,000주 액면가 5,000원을 발행하여 맥스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차입했던 거 있잖아요. 차입했던 거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돼? 차변의 연금, 대변에 장기 차입금 했다가 이것을 출자한 거잖아. 장기 차입금은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가서 없애주고,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요거는 얼마죠? 1억인가? 1억. 1억이고 자본금 얼마짜리예요? 자본금은 요거죠. 액면가 18,000원 곱하기 5,000원 계산하니까 자본금이 9천만원이네. 그러니까 9천만원짜리를 얼마 이득 본 거예요? 비용 없죠? 비용 없으면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 100만원에 딱 맞아야 되나? 아니죠. 100만원이 아니죠. 1000만원이 되겠죠. 그래야 1억이 맞춰지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만약에 주식 발행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주는 거야.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시게 되면 요건 주주총회 결의에서 자사주식에 대해서 액면가 5,000원을 주당 3,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했다고 나왔어요. 요게 말하자면 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자. 자, 요 1번, 2번은 증자가 되겠지만 요거는 감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 4번 감자예요. 자, 그러면 내가 발행했던 주식 2,000주 곱하기 5,000원짜리 얼마? 1,000만원짜리를 다시 내가 매입한 거야. 내 회사 돈으로. 다시 매입해서 일시적 소유 목적으로 잠시 매입했는데 그것은 얼마? 1,000만원일 때 발행했지만 지금 막 주가가 떨어졌어. 얼마에? 600만원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얼마? 5,000원짜리가 3,000원 했단 말이야. 그래서 2,000주 곱하기 3,000원 계산이니까 6만원이죠. 600만원이죠. 600만원으로 매입해서 없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자본금 액면금액으로 얼마짜리가 없어졌어요? 1,000만원짜리. 그리고 대변에 요걸 얼마 주고 뭘로 주고 샀어요? 현금으로 주고 얼마? 1,000만원짜리를 600만원에 샀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모자르나요? 대변이 모자르면 감자 차익, 차변이 모자르면 감자 차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발행 비용이 생겼으면 당연히 그것도 똑같은 원리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거 요것도 제일 어려운 건데 증자 쭉 해서 나왔어. 그래서 액면가 얼마짜리 요게 액면 금액이죠. 그리고 요것이 발행 금액이죠. 요것이 주식은 만주식이니까 그러면 얼마짜리야? 5천만원짜리를 8천만에 발행한 건데 요렇게 반 거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발행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증자지만 차변에 여기 당자예금 얼마짜리를 얼마에 발행한 거야? 5천만원짜리를
8천만 원에 발행했잖아요. 자본금 할 때는 항상 액면가야. 사채하고 자, 그래 놓고 여기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2천만 원, 3천만 원 이득 받네요. 3천만 원. 그렇죠? 3천만 원 이득 봤어요. 그럼 여기까지 잠깐만 쓸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 3천만 원. 답은 아직 아니지만 3천만 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법무사 수수료 2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또 70원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원래 차변에 발생하는 거잖아. 차변에 발생하는 것이 존재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뭐부터? 현금으로 지급한 것부터 써줘야 되겠죠? 25만 원. 현금으로 25만 원.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3천만 원 생겼지만 또 뭐가 생겼습니까? 여기서는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항상 무슨 변에 발생합니까? 이렇게 차변에 발생하죠. 차변에 발생했던 것이 내가 지금 이득 보면 이걸 상계 처리하는 거야. 하지만 사채는 그런 상계 처리가 없어요. 사채는 여기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계 처리해서 여기에다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가 지금 있었다고 75만 원 있다네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얼마? 75만 원. 그러면 와꾸가 맞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줘야 되겠네. 여기에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거 100만 원 빼주니까 2,900만 원 줄어들었네. 이익 번개. 이런 식으로 요것이 상계 처리가 된 거야, 요게. 하지만 사채는 이런 게 없다고요. 사채하는 발행 차금이 사채할증 발행 대변을 가고 뭐 차변이 있던 이런 거 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똑같은 비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 좀 이따가 하고요. 먼저 자본 조정부터 할게요. 자, 자본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요거 뭐라고 그랬죠? 자본 잉여금의 반대라고 그랬죠? 자본 잉여금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자기 주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제일 많이 써요. 요거 요렇게 해서 여러분 요거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안 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 이용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본 조정도 요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는데, 뒤에 보셔서 여기에다가 자, 보셔서 액면가 1000만원짜리 주식을 900만원에 할인하에 발행했대요. 당장에 뺐다고 그랬죠? 분기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차변에 얼마짜리 1000만원짜리를 900만원에 들어왔네요. 당좌 예금 900만원, 대변에 자본금 액면금액 얼마? 10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여기 되겠습니까? 차변에 뭐가 되겠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게 100만원. 요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발행비용이 없으면, 우리가 발행비용이 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주지만,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액면금액도 이 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짜리 500만원짜리를 450에 발행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붕괴된 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450만원이 들어왔네요. 대변에 자본금 500만원 그리고 이득 손해본 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 원래 50만원 발생했잖아요. 50만원까지 이렇게 발생했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현금 지급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뭐야? 수수료 비용, 옛날에 배웠을 땐 제가 수수료 비용 얼마? 이렇게 20만원 그리고 현금 얼마? 현금 20만원 이렇게 붕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수수료 비용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없애주는 대신 요거는 뭘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손해본 거 50만원 손해봤는데 비용도 내가 줬으니 7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붕괴처럼 요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들어갈게요. 자, 예제 1번 거 보겠습니다. 당사는 발행한 주식 100주 액면가 200만원을 일시 보유 목적으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각시키면 자본의 감소가 되겠지만 일시 소유 목적으로 유지한 거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기 주식으로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차변에 자기 주식은 이거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 얼마입니까? 이거는 자기가 취득한 금액이야. 200만원 붕괴해주면 안 돼요. 이거는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 이렇게 붕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반만 팔았으니까 여기는 50만 팔았네요. 그러면 50만원짜리를 60만원에 처분한 거네요. 왜? 100만원에서 반이니까 50만원이 원가고 60만원에 처분했으니까 10만원 이득 받네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여기서 60만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자기 주식 얼마짜리고 자본 조정이에요. $50만원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어느 쪽이 모자른가요? 여러분들 대변이 모자르죠? 여기가 자기 주식 처분이익 요것이 뭐예요? 자본 잉여금이에요.
10만 원이 발생된 거네요.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50만 원 남았죠. 50만 원은 또 이번에 35만 원에 팔았네. 자, 그래서 차변에 요것도 현금으로 받았네요. 현금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35만 원이네. 대변에 자기 주식 자본주도권 이거죠. 요거 그대로 가야 되겠죠. 100만 원짜리 반반씩 파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번에는 어느 요쪽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이래서 얼마 15만 원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번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10만 원 있었어. 근데 이번에 15만 원 손해봤어. 그러면 뭐부터? 요거부터 상계 처리가 되고요. 요걸 상계 처리해서 없애줘야 됩니다. 자기 처분이 얼마? 깔끔하게 10만 원 없애주고 10만 원 없애주고 나머지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아까 안 바꿨네. 5만 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자기 주식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익잉여금 안 했었죠? 이익잉여금은 여러분들 알고만 계실 것이 있는 것이 이익잉여금은요. 여기 보셔서 이익준비금 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값이다. 법정 최소액이다.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법정 적립금은요. 무조건 법으로 정해준 금액이에요. 하지만 임의 적립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요. 이건 뭐라 그럴까? 비자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임의 적립금은.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야. 적립금들은요. 장부에서는요. 장부에만 나타났지 실질적인 금액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현금 배당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프로그램을 봤을 때 여기도 한번 볼게요. 정기분기금 처분 계산서 있죠? 여기에 현금 배당이 있죠. 만약에 여기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준비금은 10분의 1 값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주식 배당하고 상관없어요. 주식 배당이 3천만 원 있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값이 이익 준비금이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값이 이익 준비금. 이건 법으로 법정 최소액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 준비금은요. 이익 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이 도달되면 그때 자본금으로 대체 분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 배당 좋을 때 현금 배당 받아갈 때 주주들한테 거기에 대한 10분의 1 값을 적립해 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만약 이번에 적자 봤어. 주주들한테 배당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적자가 생겼어도. 흑자 생길 때만 되는 게 아니고 적자 생길 때도 그럴 때 적자 생길 때 이 적립금이나 이익준비금을 풀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운영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준비금, 적립금이 항상 저장해 놓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내가 요거 입력한 거 있죠? 요 입력한 것들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로 성립된 게 뭐 있을 겁니다. 요걸로 볼게요. 자, 요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요거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이 1000만 원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입력된 건 이렇게 되겠어요. 현금배당 1000만 원, 주식배당 1000만 원, 단 이익준비금은 100만 원만 입력해야 되겠죠. 이렇게 세팅이 돼야 돼요. 이것을 분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분계된 것을 여기 나와 있죠?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여기 써있죠? 미교부 주식배당금이 주식배당을 미교부 주식배당금, 현금배당을 미지급배당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익준비금은 이익준비금이야. 다 그럼 똑같은데 요 현금 배당만 미지급 배당금, 주식 배당을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하겠다고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쓴다고 하면 간단하게 또 요것은 주식 배당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건 요건 현금 배당입니다. 현금 배당.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2분의 1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배부하겠다고 해놓은 거야.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은 다른 말로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전산에서는 다음 연도를 2월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하고, 이론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똑같습니다. 이렇게 배정하겠다고 주주들한테 이렇게 적립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배당하겠습니다 라고 법인세 납부하기 전에, 이렇게 3월 말일 전에 우리가 1월 2월 달에 해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주식배당 1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요거 있죠? 요거 지급하기 위하여 요것을 뭐라고 하냐, 미교부 주식배당금입니다. 미교부 주식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액면가 얼마, 요거 뭐 있죠? 액면가 만주 곱하기 만원 있죠? 요거를 발행했다고 나왔어. 요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식을 발행한 거죠? 요게 자본금으로, 우리가 자본금을 주식을 발행한 거야. 이게 주식 발행. 그걸 갖기 위해서, 그걸 자본금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주식 배당 요거요, 분홍색 요거를 갖기 위해서 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갖기 위해서, 그럼 이걸로 상계 처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기에는 발행비용 있죠? 발행비용은 요것도 자본금은 그대로 분계가 된 것이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천만에 발행한 거잖아. 그렇지? 1000만원짜리 천만에 발행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어. 그러면 발행비용이 아니죠. 손해본 거죠. 그래서 요것은 2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나머지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 거 현금 배당이라고 나왔죠. 현금 배당 결의되고 현금 배당을 지급하면서 요것이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그래서 현금 배당, 미지급 배당금. 지급하면서, 그럼 지급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그대로, 자, 대변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 또 상계 처리돼야 되겠죠. 상계 처리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 있어요. 주식과 물건은 세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자 좀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 뭐 골동품이나 피카소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주지 않습니까? 세금이 없어요. 물건은 돈을 주면 다 세금을 띱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이제 물건으로 뭐 유명한 막 그림 미술로서 막 주지 않지 않습니까? 뭐 눈물의 여왕이나 뭐 피카소 그림 같은 것들. 자, 이렇게 해서 미지급 대배분 요거요, 현금 배당을 지급하면서 세금 띈 거야. 세금을 띄고 준 거죠. 그래서 예수금이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전기 오류 얘가 발생된 거예요. 요 전기 오류 수정이익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일반 전표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그냥 1월 1일 치겠습니다.
차변에 전기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전기로 수정이니까 수정이 2개 나오고 수정유실 수정유실 2개 나와요. 300번대와 900번대야. 300번대는 이익잉여금에 속해 있어요. 이 2개 다 이익잉여금이고 900번대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년도에 전년도에 오류된 거, 전년도에 잘못 기재된 것이 올해 들어와서 알았는데 그것이 내 자본에 큰 영향을 미쳐 이익잉여금으로 가고 아예 별거 아니야. 유의적이지 않아. 중대하지 않아. 그럴 때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유의적인 오류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중대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세법이 옛날엔 중대하다서에 나왔는데 이 중대하다는 말을 유의적이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만약 유의적이지 않다 그러면 여기선 뭡니까?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는데 요건 이익잉여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똑같이 정규 수정 손실이나 수정이익은 똑같이 이익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님이 들어왔으니까 들어오고 나머지 이익이 생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자본 조정 여기까지 다 했고요.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여기 요 2개. 요 2개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분계가 계속 나올 거예요. 참고로 보시게 되면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든다면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이 있잖아요. 영업 외 비용 하고 차변에는 이거 있고 대변에는 영업 외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영업의 수익 계정입니다. 평가 손실, 평가 이익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처분 이익도 이것도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자본에 속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자본에 속하는 2개 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요거구나.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할 때는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을 꼭 조회해서 상계 처리해야 돼.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배웠던 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것도 얘기했었죠. 요거 사채 할인 발행 차급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요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급 이건 다 비유동 부채죠. 비유동 부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차변에 자본 주식 발행 주식 할인 발행 차급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또 차변에 감자 차손 대변에
감자 차익. 또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요거는 또 반대로 여기는 자본 조정 항목이고요. 여기는 자본 잉여금 항목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서 좀 달리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바꿀게요. 여기 거는 수익이고 요 이외에 요거 말고 요거는 위에 거는 이거는 수익과 비용이 아닙니다. 요거는 수익과 비용이 아니에요. 요건 당기 순이익이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여기만 여러분들이 당기 순손익에 포함되는 계정 과목이다. 요것이.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런 항목으로서 여러분들이 마무리가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처분할 때 기출문제 풀 때 이때 한번 기회 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목으로서 여러분들 다 움직여 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건 다 상계 처리가 되는데 요거만큼만은 요거는 절대 상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매출, 수익,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어서 답은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